김선소.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선서자 해병대령 박정훈. 다른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외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유리한 게 뭐가 있죠? 없습니다. 내가 타협했으면 박정훈 대령부터 그 광수대 그 모든 수사관들까지 전부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불법하지 않게 하려고 이첩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첩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누가 시켰어요? 항명수괴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수사와 관련돼서 어떠한 지시나 지침 받은 적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서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범죄 행위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거기에 박정훈 대령이 메시지를 다 지웠다, 통화 내역을 지웠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들어있었죠? 네, 본인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관한테, 검사한테 나는 문자를 다 지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전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네. 새빨간 거짓말을 구속영장에 쓸 수 있는 그 칸은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부었길래 그런 칸이 부어서 그런 거짓말 구속영장을 쓰죠?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에 그러면 본인은 핸드폰 제대로 냈어요? 네, 제대로 냈습니다. 제대로 냈는데 무슨 폰을 냈어요? 깡통폰을 냈다면서요? 쓰던 폰 그대로 냈습니다. 그 쓰던 폰을 다 지워서 깡통폰을 냈다면서요? 그러면 본인이 했던 거에 의하면 본인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다 지워서 깡통은 낸 적 없습니다, 의원님. 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김동혁 깡통폰, 임성근 깡통폰, 그리고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네, 나왔어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누가 시켰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이 청사권을 탈취했는지 모든 것을 전부 다 범죄이다. 네, 정리해 주세요. 이한 공무집행 방해고 공영문서 탈취죄다. 정리해 주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정훈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몇 명이서 며칠 동안 조사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사는 일광수대 수사관과 수사단 중앙수사대 수사관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가 총 열흘 정도 걸쳐서 수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베테랑 검사나 수사관들도 이런 짧은 시간 동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까지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내용은 저희가 기소까지 단계에 가는 수사가 아니라 개정된 군사보험법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사망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판단을 해서
관할권이 있는 경북청으로 이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인원으로 그 정도 기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따라서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는 판단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수사권이 없는데 혐의자와 범죄 사실을 특정을 하고 이첩하는 행위가 무고한 이들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 경찰 수사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수사권 부분 오전에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변사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어서 관할 인적 관할인 경북청으로 이첩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북청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된 서류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수사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증인께서 이 실제 죄의 유무를 떠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로만 지목이 돼도 그 대상자들, 그 개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불이익과 정확한 이제 수사의 결과에 따른 법적 판단으로 인해서 한 생명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불이익까지 감안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수사권이 없으니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파악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두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 저는 이 점이 충분히 납득이 되던데 증인은 이것을 외압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육군 훈련소에서 한 병사가 군기 교육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관련 해서 그 해당 중대장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관할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항인데 당시에는 수사권에 대한 운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또 수사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엄정하게 수사를 했고 거기에 범죄 혐의점이 각 그 사단장부터 현장 지휘관들까지 8명에 대해서 각각의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해군 군검사와 같이 상의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보고한 다음에 경찰에 이첩됐던 내용입니다. 수사권이 있다. 말씀하신 분에 제가 그 말씀이 많은데 충분히 좀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드렸고 보충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원 대령. 1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대령이 보시기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이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이리도 힘들고 밝히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런데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하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정의는 살아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증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음성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통화할 때 저하고 이렇게 지도관하고 다 회의하던 중간에 법무관리관이 막 전화오고 이래가지고 그때 옆에서 또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할 때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그냥 하세요. 위법한 지시를 하고 윤상봉 있다라고 다들 판사가 이렇게 위원장이 느끼면서 아니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가 해당 안 되면 나중에 네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네네 그지? 네 근데 거기는 또 원인하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건 뭐 어차피 조사는 나올 거니까. 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수사관들한테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진정으로 뭐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네. 기다려보자 그래 이게 말 그대로 그래야 되잖아. 네. 예, 박정훈 대령, 이 김기현 사령관이 이렇게 원칙대로 하다 보면 다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금 원칙과 공정하게 수사한 결과 진실이 드러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께서 말씀하실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말씀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거는 국방부 검찰단장에 검찰단장이 예. 제가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휴대폰 압수 과정에서의 얘기에 대해서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현장에서 바로 비번도 알려주고 왜 압수 영장을 가지고 왔느냐, 난 다 이미 제출할 거다 해서 바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미징 뜨고 포렌식 할 때는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하겠다. 나는 숨길 게 없으니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도 제 폰이 7월 30일 이전의 내역들이 다 삭제됐다는 그런 또 거짓말을 했기에 제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박정훈 대령께 여쭙겠습니다. 이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김영래 대령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부터 연락받았었습니다. 그 외에는 받은 내용이 뭔가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나 아니면 누구를 뭐 넣어라 빼라, 사건을 이렇게 수사해라, 아니면 사건을 이렇게 인지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처음에 김영래 대령한테 연락받은 거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 계획서를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사를 어떻게 하고 뭐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빼고 뭐 그런 구체적인 연락을 그런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군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범죄 혐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그다음에 혐의자 범죄 사실까지만 특정해서 경찰로 넘기는 거다. 네. 라고 말씀하셨고, 경북경찰청에서는 군수사기관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네. 스스로 뭐 별도로 추가로 인지하든 뭐 어떤 수사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 기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걸 기초로 말씀드립니다. 전 국방부 장관께 여쭙게요. 예. 이첩에 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7월 30일 날 오후 4시 반에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다시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하셨는데 예. 그 이첩 보류 지시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첩을 하지 말라도 아니고 예. 출장 잠깐 복귀할 보류. 때까지 예. 잠깐 보류해라. 예, 검토할 보류하라고. 것이 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첩 보류를 시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리께 다시 여쭙게요. 뭐 군이니까요. 또 결재권자니까요. 결재권자가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잠깐 보류하라는 보류 지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곧 장관이 곧 돌아올 건데 그 하루 이틀을 기다리지 않고 굳이 경북경찰청에 그렇게 급하게 이첩을 했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하루 이틀 이첩을 늦추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고 저는 해병대 사령관한테도 다 보고를 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지시가 본질적인 명령이고 지시였습니다. 이첩 보류는 수사를 왜곡 축소해서 재보고를 한 다음에 이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문제가 된다라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하고 이첩했습니다. 수사 자료에 대해서 수사해서 나온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바꾸라는 지시는 없었을 테고요. 범죄 사실을 어디까지 그다음에 누구까지 인지할 건가는 법률적인 판단은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만이 맞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반드시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하루 이틀을 기다려주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한테 이것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지시 받았어요?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없죠. 예. 금방 이종석 장관도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지시한 적이 없고 또 유재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말 들었어요? 아니죠.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그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전체 빼라라고 1차 얘기했다가 2차에는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혐의자들을 한정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의 말이 틀리니까 어느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제복 입은 군인의 명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박정훈 대령 아까 조금 전에 그 의원님 질의에서 군사법원법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조항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보다 군사법원법 228조 3항에 따라서 이첩하여야 수사권이 관할권이 없으면 이첩하여야 이게 더 우선되죠? 맞습니다. 그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되듯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이고 수사에 대한 특히 3대 범죄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첩해야 되는 것이 우선되는 그렇죠. 게 맞습니다. 특히나 상관의 명령이 지금 228조 3항을 위반한 명령이면 복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불법적인 명령은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국방부 조사단에서 최종 조사하고서 이첩할 때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된 게 맞아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서류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박정훈 우리 대령님, 네, 증인님,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최혜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 예압을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뭐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예, 수사 대상에서 뭐 이런 좀 무슨 혐의에 있는 것으로 빼라라는 그런 예압을 받았나요? 사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 관련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는 그런 외압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임성근 사단장이 거론되는 거죠? 여러 누군지 특정화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이 특정인이 거론돼 갖고 이렇게 뭐 온통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부분은 본인이 그런 뉘앙스를 풀린 거 아닌가요? 풍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렇죠. 그럼 좋아요. 분명히 임성근 사단장을 지칭한 거 아니고 또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임성근 사단장은 뭐 빼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바는 없는 거죠?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라는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왜 자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뭐 전혀 근거도 없고 택도 없는 걸 갖고 마치 임성근 사단장을 빼기 위한 수사 예압이 있었다, 구명 로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오늘도 이런저런 정황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유상범 의원입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님. 예.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군사 경찰권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권이 있습니다. 있어요. 무슨 네. 사건에 수사권이 있어요? 변사 사건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변사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변사 사건은 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자연사이냐 변사를 판단하고 사망 원인을 그다음에 그걸 가족에게 인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변사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사안이 실제 범죄와 관련돼 있느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변사 사건 수사권이 있다고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에 이 자리에 있던 민주당 많은 의원들과 우리 국힘에서 군사 경찰에게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그다음에 입대전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 경찰이 아예 수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사망 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는 정황만 발견되면 바로 이첩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은 명백히 군사법원법에 있는 법률 규정과는 전혀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가 군사법원법 2조를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변사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피의자들이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들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 다 했습니까? 담당 수사관들이 고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술 조선이 피의자 조선이 명칭에 불문하고 방금 그 수사관들이 한 행동 자체가 수사입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 2조는 군사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국방부에서 군사경찰에 대한 입장을 고려했는지 훈령에서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히 모법과 반하는 훈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명히 박정훈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하면서 사건 축소 우려가 있어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이첩 보류 지시 거부했다고 아까 답변했어요. 네, 이첩 보류 지시 거부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미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배석 의원님 질문에는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어요. 예, 맞죠? 보류 지시 받은 바 없습니다. 김기한, 자 여기 부사령관 나와 계세요. 예.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확히 받았습니다. 사령관한테 그 얘기 전달했습니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럼 박정훈 대령에게 그 지시 내용 내려갔죠? 당연히 전달했습니다. 네. 자, 이종섭 장관님. 예. 몇 번에 걸쳐서 지시했어요? 뭐 세 번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처음에는 사령관이 직접 했고 두 번째는 부사령관이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지시할 때 포함시켜서 했고 네. 나머지는 그 사령관이 문자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첩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번 한 겁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은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첩 보류 지시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할 때 사건 축소 우려가 있어서 거부했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기한 사령관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모순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모순된 게 아니고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 받은 적 없고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사령관과 논의하면서 이첩 보류 지시의 본질이 사건 축소 왜곡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자, 그럼 그 당시에 김기한 사령관이 이첩 보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첩 보류하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아닙니다. 이첩 보류를 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박정훈 대령이 그것의 부당성을 얘기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이첩 보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우리 김동혁 국방감찰부장님, 자, 그 방금 그 공소 사실에 보면 8월 1일자에 분명히 지시를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면서 거부했다는 내용이 8월 1일과 8월 2일 날 했다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요. 이거 맞죠?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해서 공소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구 그 진술을 확인한 거는 박 대령은 그렇게 진술했습니까? 박 대령 본인은 그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게 없다고 진술했고, 다만 저희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참모진들 다수로부터 일관되게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모들까지 있었고 네. 그 참모들의 성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거죠. 네, 다수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박정훈 증인. 위원장님, 저거는 제가 지시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장관의 이런 지시가 없었다면, 장관의 이런 의향이 없었다면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본인이 독박을 쓸 일도 없을 텐데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느낄 만한 그런 전화를 했겠습니까?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현 법무관리관 독자적인 판단으로 저한테 전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박정훈 증인 그 과거에 2023년 8월경에 MBC 인터뷰에서 사단장은 빼라고 하는 내용의 신범철 차관과 해병대 사령관 간의 문자를 봤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적 있나요? MBC 인터뷰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KBS 사사건건에 한번 나와서. 그럼 KBS에서 그렇게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KBS에서 인터뷰한 적 한 번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차관 문자를 봤다는 얘기 한 적 없고, 해병대 사령관이 그 해병대를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문자를 읽어줬다라는 걸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병대 사령관이 읽어주는 문자를 들었다, 이게 지금 입장입니까? 저는 계속 그 문자를 본 것이 아니라 읽어줬다라고 진술했고,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 문자가 없다고 증언을 했고, 해병대 사령관의 핸드폰을 포렌식했는데도 그런 문자가 확인이 안 됐거든요. 예, 그건 알고 저는 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읽어줬습니다. 모든 게 임성근을 빼라라고 하는 화면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임성근을 빼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예.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명확히 들었습니다. 명확히 들었어요. 자,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 넘겨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다시. 아닙니다.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국방부에서 유재현 시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끝내 조사를 해서 누가 빠졌습니까? 제가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할 때 유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자로 한정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결국은 사단장을 빼라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본부에 조사를 시켜요. 거기서도 임성근 사단장을 빼요. 그리고 경찰 결과도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어요. 모든 것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02800에 7070으로 전화 오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당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공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탄핵 이렇게 청문회까지, 탄핵 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청문회까지 하게. 제가 질문할게요. 이첩 보류 지시를 김기현 사령관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명확하게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정종범 사령관한테 직접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종범 사령관 직접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제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해병대 사령 보고했습니다. 보고에도 직접 지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관련 사항은 네, 정리해 주세요. 자, 김기현 사령관에도 직접 이첩 보류를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네. 이종섭 장관 직접 지시했어요? 한 적 없고, 이정모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지시했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항명이라고 하는 말은 또다시 만들어진 누명입니다. 누명. 박정훈 대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누명. 누명이 가장 나쁜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훈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지체 없이라고 하셨는데 이첩해야 됐고, 예. 그 이첩해야 한다 하고 상권에 대한 복종 명령과 관련해서 그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게 상충됩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상충될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충됩니까? 이첩하는 것도 보고하고 보고했는데 지금 좀 더 검토할 게 있으니까 지금은 이첩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첩을 언제 해야 되는지는 그냥 증인이 다 독단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체 없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변사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소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계속해서 이것을 수사를 진행해서 1000페이지 넘는 수사 기록을 만들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기에 관련된 혐의자들을 너무 많이 특정했기 때문에 문제된 사안입니다. 즉시 지체 없이 이체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첩 보류한 것이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나는 이첩해야 된다는 그 특별 규정을 따랐고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뭐가 상충이 됩니까? 이첩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전혀 상충되지 않아요. 이첩 보류에 관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이 일단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질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누가 무슨 통화를 하고 몇 초를 통화하고 뭐 누가 몇 번을 통화했는지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부터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어라. 특히 임성근 사단장에 관한 어떤 지시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는 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 그러면 국방부로부터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어라. 특히 임성근 사단장에서 넣고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경로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얘기 들은 사실이 있고 국방부 본부관리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을 한정하라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그러면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냐라고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추가 보충 질의 때 다시 물을게요. 김기한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과 당시에 회의를 하고 김기한 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첩 보류가 이걸 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을 물은 적이 있죠. 네, 내가 이첩 보류를 명령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한테 해병사령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나요? 그렇게 하시면 직권 남용의 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8월 1일에 김기한 사령관은 박진희 군사 보좌관 그리고 유재현 법무관리관에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이첩이 곤란하다. 그리고 이첩 보류를 요구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그 당시에 김기한 사령관에게 VIP 경로서를 듣죠. VIP 경로설은 그 전날 7월 31일 17시경에 들었습니다. VIP가 경로했다는 그 경로서를 들은 자리에 이윤세 공보정훈실장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사령관 직무실에서 독대에서 둘이만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윤세 공보정훈실장이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네, 공수처에 조사를 받을 때 세 차례 그 사실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윤세 실장은 군사 법원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경로서를 들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경로서를 들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폰 녹취록에서 그런 통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또 저한테도 들은 사실에 대해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VIP의 경로에 의해서 이첩 보류까지 됐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사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셈인데요. 다음에는 8월 9일입니다. 8월 9일이 왜 중요할까요? 8월 9일은 대통령의 휴가 복귀일입니다. 근데 이윤세 진술이 김기한 사령관에게 들었는데 이종섭 장관이 보고할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저기
박정훈 대령. 예. 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박정훈 대령님은 지금 거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시나요? 해병대 근무한 기간 네. 29년 차입니다. 네. 지금 수사단장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거기 지식이 있으니까 수사단장 업무 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법, 특별법의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아까 군사법원법 제5조를 언급하니까 또 어떤 의원님께서 이게 군사법원법 228조에서 이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따랐다. 이것은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우선해서 이 규정을 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특별 규정이 뭐고 일반 규정은 뭡니까? 그 부분은 법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었습니다. 적용의 우선순위인데 지금 그 직무에 관한 이제 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그 근거 조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법원법과 군사법경찰 직무수행법 두 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이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예요. 그리고 같은 법에 또 군사법원법 제5조에 군사법원법 제45조에 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을 명령해가지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시 자체가 이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첩 보류를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박정훈 대령이 작성한 내용이 사망 사건에 관할 건이 없는 것이어서 민간 법원에 이첩하기 때문에 단순한 조사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피의자를 다 특정해서 입건하는 게 과도하니까 좀 재검토하자는 얘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박정훈 대령께서 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항명죄로 기소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소할 때 검찰단도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7월 31일, 8월 1일에 이첩 보류 지시한 게 나오고 이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박 대령이 8월 1일 날 김기환 사령관에게 박 대령은 그런 지시 안 하셔야 한다. 지시를 하셨지만 나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이게 뭡니까? 그건 제가 진술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진술 안 하셨다고요? 예, 자, 그리고 8월 2일 날 10시에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을 집무실로 찾아가서 죄송하다. 경찰에 이첩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제가 진술한 사실 아닙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밝혀질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군대는요 아주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법에 의해서 이 상사가 명령하면은 그거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첩 보류 지시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박 대령도 아시는 거예요. 이첩 보류를 했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해야지 받았다고 하면 항명이니까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군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어차피 그거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7월 28일 날 그 유족들하고 만났어요. 그죠? 예, 만났습니다. 예, 만나니까 이제 유족들이 임성근 사단 박정훈 우리 증인 예. 그 이번에 수사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지난 그 순직 희생 시에 조사하신 거예요? 수사하신 거예요? 저는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외부의 외압을 느끼셨어요? 외부의 외압 느꼈습니다. 네,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5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외압을 느꼈어요?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무관리관 옆에 있는데 다시 한번 따로 만나서 실제 외압을 했는지 네, 그 어떻게 그럼 잠깐 얘기하실래요? 우리 법무관리관님. 저는 짧게. 네, 군사원법에 설명을 드렸을 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게 왜 두 분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죠?
단순한 설명을 이틀에 걸쳐서 5번 통화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예, 어쨌든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사를 엄밀히 하셨죠? 시사를 엄밀히 하셨죠? 예, 우리 증인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런데 해보니까 뭐 아주 뭐 많은 분들이 그 공모돼서 이런 희생에 연루가 됐나 보죠?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범이 아니어서 공모한 고의는 사실은 아니었죠?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8명이나 굴비역두시 엮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과거에도 유사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을 연루해서 혐의를 묶어서 수사한 적이 있었나요? 각 제대별로 사단장부터 현장 지휘관까지 현장 지휘자들까지 개인별로 각각의 과실이 다 확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 묶어서. 근데 이것이 해병대 전체 심각한 지휘 체계 마비 내지 해병대 의상에 상당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건 인지 안 하셨나요? 저는 수사단장입니다. 네. 법과 그래서 원칙에 객관적으로 따라서 법관칙에 수사에 따라서 집중했을 뿐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수사단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당시에 해군 군 검사하고도 같이 합의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같이 수중 수색까지 했던 동료 지휘관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혐의를 특정했잖아요. 그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정상 참작의 범위일 뿐이지 과실에 오케이. 대한 혐의가 좋아요.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객관적인 수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사단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휘선상에 있었던 건 아니죠? 예. 임성근 사단장 지휘선상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은 저희 수사단에서 판단했을 때 실질적인 지휘선상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인? 예. 자, 우리 박정원 대령. 예. 박정원 대령은 지금 해병대 군사 경찰에게 이 사망 사건이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나한테 주장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법조인들이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서 군사 경찰에게는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다 공히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근데 유일하게 박정원 대령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지난번 군사 재판에서 옆에 있는 네. 유재원 법무관리관 또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수사권이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군사법정에서 수사권이 해병대 수사권이 있다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네,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사 아니, 사건에, 사망 사건에 수사권이 있다고 말. 변사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지만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사 사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아까 조배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군사법원법의 45조의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228조의 이첩 의무를 규정하는데 이첩 의무가 특별 규정이니까 명령 복종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일반법 특별법 규정을 가지고 말을 해요. 우리 법학 박사 학위 받은 거 맞아요? 군사 경찰의 임무 중에는 글쎄 물어보는데 예. 이 한 법률 안에서 일반법과 특별법 규정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세상에 어떻게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조문 적용의 법률 순서에 안에 대해서 조문 적용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첩 지시도 이첩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죠. 지휘를 받아서 이첩해야죠.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국방부 장관의 이첩을 받으죠. 왜냐하면 군사 경찰은 모든 수사 활동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이첩조차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이첩한 거죠. 최종 지휘권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세요? 군사 경찰의 모든 수사 활동 네, 정리해 주세요. 대해서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최종 지휘권이. 이첩 지휘권은 아니 최종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냐고. 수사 활동에 대한 군사 경찰의 활동 모든 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첩은 수사단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첩조차도 수사 지휘권의 범위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박대령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법률을 달리 모든 사람이 하는 것과 달리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훈 단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임성근 1사단장이 7월 18일 어간에 언제 사고 현장에 방문했죠? 사고 현장에 방문한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7월 28일이면 7월 18일경에 방문한 거 아닌가 현장에? 예. 7월 18일 말씀하셨으면 예. 7월 18일하고 19일 오전까지 다 7월 18일 몇 시경에 방문했죠? 제가 정확한 그 예천의 도착 시간은 대략 그 오전부터 해서 호삼대대 9중대까지 오전부터 그 현장에 계속 작전 지도를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7월 19일도 오전에 19일도 아침 일찍 와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박정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끼어들지 마시고요. 네, 경찰은 군 수사기관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거 맞죠? 맞습니다. 하나씩 확인합니다. 예. 그러면 군 수사기관에서 어떤 의견을 내든지 간에 경찰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사실관계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초조사 불가합니다. 그리고 최초 이첩되었던 기록이 회수된 후에 증인이 만들었던 기록에다가 수사 기록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증인이 수사했던 기록이나 내용 중에 사실관계 중에 혹시 누락되거나 빠진 것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보질 못했었습니다. 자, 특별히 본인이 빠졌거나 누락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실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모르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증인이 수사한 것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전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어떤 의견을 내든지 간에 경찰에서는 수사도 새로 할 수 있고 법리적인 판단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뭐 수사 경찰하고 검찰에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과실범에 있어서는 뭐 과실치사든 치상이든 지휘감독체계 위로 올라갈수록 과실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리적 판단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지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과실 입증이 어려운데 굳이 본인이 수사한 것이 최종 수사도 아니고 완벽하게 수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 조사를 해서 이첩하는 것인데 왜 굳이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최종 수사도 아니고 본인이 수사 사실관계를 완전히 밝힌 것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자신이 없는데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이견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참여된 것도 문제가 있고 최고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까지 과연 과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보류하자라고 했는데 굳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본인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사실관계가 그대로 경찰과 검찰로 넘어가면 거기서 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누가 피의자고 누가 피고인인지 다 거기에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거기서 밝혀낼 것입니다. 굳이 왜 그렇게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저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떻게든 검찰 수사가 어떻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밝혀서 모두 다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모든 상황이 누구 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고 직접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없는데 본인 판단에 특정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빼라는 지시인 것 같아서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쪽 보류 지시를 어겨가면서 곧 하루 이틀 있으면 장관이 복귀할 건데 그 사이에 그 전에 굳이 이렇게 조급하게 본인 판단만 고집하면서 이첩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의견을 내든 경찰 검찰에서 다시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고 본인이 조사했던 사실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빠지거나 틀어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1000페이지 넘는 그 수사 서류에 보면 병사, 부사관, 장교에 이르기까지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에 대해서 굉장히 적시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건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아닙니다. 제 판단이 그러니까 아니라 본인이 그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최종적인 수사가 아니고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면 이것을 브리핑할 거고 나중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될 건데 저는 혐의가 확실한 사람들만 적시를 해서 그 수사 보고서를 올려서 충분히 저는 범죄 인지해서 이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굳이 이첩 보류 지시까지 어겨가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꾸 집착하면서 저 사람 빼라는 지시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왜 거기에 자꾸 집착했냐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7월 30날 첫 번째 장관 결재를 중간 결재로 하고 혐의 내용을 다 뺀 상태로 다시 최종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수사 서류들을 다 축소 왜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소 왜곡이 아니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던 게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해서 상급 부대에서 다시 검토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군인의 명예를 누가 어떻게 훼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박정훈 대령의 적법한 이첩 행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박정훈 증인의 증언을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직접 외압이 있었느냐,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가 직접 있었느냐라고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훈 증인이 그런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경로해서 이종섭 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그 대통령실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하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말해왔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겹게 와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저는 지금 이 사건의 가장 본질이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항명이 아니라 작년 7월 30날 결재한 대로 이첩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지금 이 자리도 있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왜 7월 31일 날 갑자기 이것이 바뀌었는지 오늘의 설명으로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그렇게 바뀌게 되는 배경이 뭔지 그 원인이 바로 본질이고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